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일찍 영상을 올리고 어, 종목 수도 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종목만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제 그 테슬라의 실적에 의해 실적 영향으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뭐 정작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죠, 장중에. 그런데 장 마감하고 아까 제가 아침에 써드릴 때만 하더라도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8% 넘게 하락을 했네요. 지금 보면은 지금 8.2% 하락하고 있습니다. 190달러대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침에 장 마감하고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4%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장 전 시간회에서 그 8%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 의미 있는 매출 하락이 있을 거다, 판매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실적 발표 직후에 딱 나오면서 엄청난 이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건데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2차 전지들이 굉장히 많이 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이. 결국에는요, 지금 당분간은 조금 그 매수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약간 이제 조금 일부 매수했던 종목이 오늘 사실 거의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도를 한 이유는, 뭐 잘 가겠지, 이 정도는 바닥이겠지 할 필요가 없는 상황. 확인하고 가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이야. 그러니까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구나 하고 사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2차 전지는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은 뒤쪽에 그 에코프로들과 포스코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그렇게 없어서 아쉽게도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장 마감하고 이번 주말 사이에 2차 전지를 조금 자세히 한번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일찍 영상을 업로드하고 좀 다른 일 할 게 좀 밀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과 이번 주 금토 일요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25종목 올랐고 447종목이 빠졌는데 0.03% 올랐죠. 코스피 100은 0.08% 올랐죠.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좀 애매하기는 했는데 오른 종목들이 조금 더 잘 갔고요. 빠진 종목들이 좀 덜 빠졌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코스닥은 378종목이 올랐고 1179종목이 빠졌습니다. 1.49% 빠졌고 코스닥 150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네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오늘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선물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밤에 조금 좋은 흐름이 기대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살짝 1원 언저리 빠졌네요. 1335원대 기록을 했고 국제유가는 0.97% 올라서 75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혼조세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한 증시가 중국 증시의 이틀 연속 급등에 따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했다. 해외 증시가 혼조세였지만 다우는 약보합이었고 나스닥과 S&P 500은 강합니다. 특히 나스닥이 강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영향인데 엔비디아 600달러를 훌쩍 돌파해버리는 그런 상황. 야, 이런 속도면은 진짜 1000달러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요. 중국이 그 경기 부양책 나오고 나서 어제 중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관련주들 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다만 2차 전지만 빠졌어요. 뭐 샤오펑, 리오토 이런 종목들만 하락은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고 미국에서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리비안이라든가 뭐 다른 그러니까 리비안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도 4점 몇 퍼센트가 빠졌고요. 반면에 리튬주들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앨범알도 한 5%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그 리튬주들이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거는요. 2차 전지가 곧 올라갈 거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데
지금 하루 먼저 사면 그만큼 먼저 산 만큼 손실을 입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자금이 무한대로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 대응하기 진짜 어려운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오늘 안 좋으면 그냥 비중을 줄이고요. 좀 괜찮으면 비중을 늘리고요. 그냥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아직은 조금 비중을 늘리지는 말자. 전체 생각하고 있는 비중 만약에 한 1,000만 원쯤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200만 원 안에서 사고 팔고를 한번 해보는 그런 정도고요. 비중을 분명히 늘려야 할 때가 오긴 올 텐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1분기 안에 2차 전지는 바닥을 확실히 잡긴 잡습니다. 1분기라고 하면은 3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고요. 분명히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2차 전지 업종이 좋아질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게 어느 시점인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긴 합니다. 너무 그런 걸 일찌감치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어, 분위기가 괜찮다 싶을 때 일정 약간의 비율을 들여서 매수 이렇게 하고 다음날 빠지면 오늘 아니었네. 다시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2차 전지는 그런 것 같아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압도적인 매도가 나왔죠. 자, 코스닥은요,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 발표 영향으로 하락 마감, 실적 자체는 그렇게 부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아주 의미 있는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는 그런 분석이 뒤따랐어요. 그게 좀 영향을 미쳤고, 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FOMC, 미국의 올해 첫 번째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계 심리가 지금 발동할 만한 구간, 내일도 마찬가지, 아마 월요일 정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고요.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또 GDP 이런 발표, 그다음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어졌고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LNF 같은 2차 전지주 중심의 약세를 보였다. 또 외국인 기관 매도세를 기반으로 일반 전기전자, 인터넷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시총 상위주 보면은 오른 종목은 오늘 기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아가 5.8, 현대차 2% 올랐고요. 오늘은 자동차 두 종목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실적 발표인데요.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 외에 또 선방을 했으면 주가가 좋을 수 있고 2차 전지 전반에 또 긍정적인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H1B가 10% 넘게 오르면서 이제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는데 반면에 LNF가 11%대, LS 머티리얼즈 8%대 빠졌고 에코프로 BM이 5%대, 에코프로 3%대 크게 빠졌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코스피 제일 좋았는데 한국전력 4%대 오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의료정밀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우진 5%대, 덴티움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IT센 24%대, 인성정보 7%대 올랐고 빠진 업종 일반 전기전자가 크게 빠졌습니다. 소록수 23%대, LNF 11%대, LS 머티리얼즈 8%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보령 4%대, 동아ST와 한미약품이 2%대 올랐고 하락한 종목은 삼일제약이 6% 정도, 명문제약과 국제약품이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HLB가 10%대, 제노포커스 5%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펩트론과 피플바이오가 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테슬라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밑에 줄을 그어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출 판매 성장하는 기세가 많이 꺾일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의미 있게 낮아질 거라는 그런 따옴표를 딱 치면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테슬라는 갖고 있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애매한 진짜 그야말로 계륵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가 저는 아마도 뭐 한 늦어도 1분기 말, 뭐 아무리 뭐 아무리 그거보다 더 양보해도 2분기 초에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거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더 빠질까가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반 더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는 시장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반면에 현대차, 기아는요, 영업이익이 27조예요. 둘이 합쳐서요. 상장사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1위가 현대차, 2위가 기아예요.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배당까지, 뭐 기사에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만, 기아 같은 경우에 뭐 시가 배당률이 6.5%대, 6.4%인가 그렇고요. 현대차도 4. 몇 %.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또 저 반기에 또 배당을 하기 때문에 뭐 6월까지 가지고 갈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 유지되거나 더 성장할 거냐 아니면 꺾일 거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 어떤 회원님하고 길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나마 실적 발표를 한 날이니까 조금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그 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올해 이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꺾이고 2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꺾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23년도 1년치를 놓고 보면 작년에 너무 좋았는데 24년도에는요. 23년도 실적을 못 쫓아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실적을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연간 실적도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23년도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실적이 쪼그라든다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작년보다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온다면 주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좋은 호실적 발표하고 이 기세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아는 뭐 1분기, 2분기 비슷합니다만 2분기, 특히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왜 그러냐면 전년 동기 2분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이제 분기 매출 보면은 5%, 뭐 2%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의미 있게 성장하지 못해요. 현대차, 기아가. 그래서 역시 기아도 현대차도 전 고점을 막 깨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LG전자는 이제 올해 이제 영업이익 지금 보면은 4분기 영업이익 3,131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누계가 3조 5491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LG전자의 올해 이번 실적에 대해서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뭐 늘렸네, 영업이익은 좋지 않았네. 좋게 나온 기사와 안 좋게 나온 기사 분석이 조금씩 그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매출이 좋아지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역시 분기 실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꺾이고요. 2분기에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 올라가지만 지금 그러니까 분기가 지나갈수록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매출액도 꺾이고 영업이익도 꺾이는 흐름이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분기에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호실적이 올해 내내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1분기에 이미 영업이익이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LG전자도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 현대차, 기아를 오늘 세 종목을 보면 수급 보면 이렇습니다. LG전자는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팔았는데 주가가 일단 100원 오르는데
오르긴 올랐지만 오르는데 그쳤고요. 일단 금융투자가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이 기관의 매수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또 외국인이 다시 사줄지, 이게 좀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현대차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일단 들어왔고 개인이 왕창 팔았습니다. 자, 주가가 18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19만 원 가까이까지 붙였습니다. 3일 동안. 이게 계속 이어질까?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막 상승 추세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아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3,000원까지 단숨에 올렸고 일단은 전고점 10만 원 가까이까지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깨지는 못할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따 차트를 좀 자세히 차트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보면 LG전자는 0.43% 400원이 오른 94,400원, 현대차는 0.05% 100원 오른 188,800원, 기아는 0.11% 100원 오른 93,10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보면 LG전자는요, 바로 위에 지금 이제 21선이 지나가고요. 21선이 9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4,000원에서 주가가 반등을 할 경우, 96,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좀 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이 LG전자 같은 이렇게 역배열의 종목들은요, 자, 조금 올라가면 21선 저항선 만나고 눌리고, 또 이걸 뚫고 올라가 또 위에 61선 만나고 눌리고, 120, 240, 480 줄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이제 좀 단숨에 뚫고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LG전자를 갖고 계신 분은 이 95,000원대 넘어가서 96,000원 정도 가면 비중을 좀 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현대차도 보면은 지금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더 올라갔다가 어디를 만나서 떨어지냐면 241선에서 밀립니다. 여기가 19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18만 8천 원대니까 19만 원이라는 게 코앞이죠. 그래서 저는 19만 원을 뚫고 날아갈까? 저는 여기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241선을 뚫어도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40에서 위로 좀 올라갔다가 서서히 뭐 눌리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번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주가가 올랐고 실적이 실제로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241선을 중심으로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아는 좀 다릅니다. 기아는 완벽하게 61선 바닥으로 지지를 받고 장대양,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해드리면서 현대차는 좀 비중을 줄이고 또 현대모비스도 비중을 좀 줄이고 기아는 좀 들고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께인가? 예, 드렸는데 지금도 기아는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아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을 지금 그어놨는데 대략 95,000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95,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이번 실적 기대에 따른 반등 그 꼭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95,000원 되면 딱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95,000원을 찍고 눌리면 눌리는구나 하고 비중을 살짝 줄이고 조금 더 빠지면 더 팔고 이렇게 해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95,000원을 뚫어버리면 전고점 10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홀딩하다가 10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관심받고 좋았던 건 바로 2023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지 24년도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연간 컨센서스 보면은 한 5에서 10% 정도 줄거든요. 23년도 대비해서.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도 아주 완만한 상승 정도가 예상되고요. 급하게 이렇게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아직 미국 증시 개장까지는 멀었지만 이렇게 뭐 다우 80포인트대, S&P 500도 한 5포인트 정도, 나스닥도 한 26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한 4시간 뭐 한 40분, 50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그 선물 지수가
다우는 92포인트 늘리고 있고요. S&P 500 3.7, 나스닥 4포인트로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7.97, 방금 8점 얼마였는데 7.97로 조금 낮아졌지만 하락폭을 좀 꽤나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아까는 마이너스 0. 얼마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1.1% 상승 중. 이거는 뭐냐면 그 장 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개장까지 멀었지만 이제 이 엔비디아는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따라서 나스닥이 일단은 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아까 초반에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릴 때보다는 상승 폭이 나스닥의 경우는 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질 것이냐. 그러면 이 테슬라의 주가가 빠진 영향이 내일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것도 좀 잘 봐야 되고요.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멈추거나 상승 전환하거나 한 뒤에 우리 증시 2차 전지들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 그 전에 미리 살 필요가 아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금 금토일 주말을 이용해서 조금 좀 궁금하신 것들을 다양하게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평일에는 저녁에 시간이 잘 안 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